자, 교재는 464페이지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가면 자, 세 번째 줄에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즉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고요. 손해를 가하면 기수가 되죠. 자, 2번 채무자가 담보 목적으로 점유 계정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했다. 양도담보죠. 자, 그러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이 담보 목적으로 된 동산을 처분하게 되는데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맞습니까? 둘 다 안 돼요. 즉 채무자가 변제기 전이라면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채무자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 횡령 전부 다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 X, 배임 X. 자, 3번 반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폐기하지 않죠.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하였다면 배임죄 기수가 된다고 했고, 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계약에서 양도 통지, 승낙을 갖춰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 사무다. 따라서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자, 기억번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한 판례인데 좀 어려워요. 자,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질권 설정자가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노트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인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이제 그 병이 임대인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세 제도를 이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은행이죠, 은행. 은행을 통해서 1억 2천을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먼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물론 건물주도 그 전세제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갑이 은행 가서 1억 2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니까 은행이 갑에게 1억 2천 전세를 대출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출해 주겠어요? 이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돌려받아야 할 그 반환 채권을 갑이 임대인에게 갖는 것인데, 이 반환 채권의 은행이 여기다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질권 설정했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여기 화살표 되어 있죠. 질권 설정자 갑, 즉 전세권자입니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갑은 질권자, 즉 은행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물인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또는 질권자 이익을 해야 하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질권 설정할 때 이 건물주가 아파트라든지 빌라의 주인이 이 질권 설정할 때 질권 설정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줍니다. 누구한테 줘요? 은행에 주는 거죠. 은행에 주게 되면 이 은행 질권자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건물주는 이 병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때 이 사람에게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행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은행에 돌려주지 않고 이 사람이 바로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은행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건물주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금을 갑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권자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자는 여전히 이 임대인에게 건물주인 병에게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병이 갑에게 전세금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권 설정했고 승낙서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봐봅니다. 자, 질권 설정자, 세입자죠. 세입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 즉 은행에 동의 없이 이 건물주에게서 질권 목적물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권자인 은행은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2번은 전전 시간에 풀었는데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죠. 자, 디귿은 많이 풀었죠. 그 어미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이것도 풀었죠. 이것도 풀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사무이다 보니까. 자, 미음번. 원칙적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데 교사 전 과정에 걸쳐서 적극 가담했다면 그에 한해서 공범이 될 뿐이다. 맞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왜 초과 대출을 해줬을까요? 그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건물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출 채권 회수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출해 준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죠. 옛날에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나와 있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도 손해가 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니은번입니다. 동산이죠. 동산은 이중매매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시장 가격에 따라서 판매했기 때문에 큰 이유는 남지 못해도 시장 거래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이유는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1번. 자,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약정기일까지 차용한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하여 염가로 처분했다. 누가 처분했어요? 이 피고인이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지금 변제기가 지나는 거예요. 약정기일까지 돈을 못 갚았다는 말은 약정기일 이후에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염가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약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의 소유가 된 겁니다. 채권자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싸게 팔아 제껴도 이것은 뭐 어디 가서 탓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X. 25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대물변제 예약은 배임죄가 안 된다 했고요. 동산이기 때문에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요. 채무자가 점유개전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 제공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못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가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처분 권한이 없다. 처분 권한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처분을 했잖아요. 이건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러니까 무권한자가 한 처분행위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후 채권자는 무권리자가 된 거예요. 무권리자.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라서 그냥 무권리자가 된 거예요. 무권리자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4번. 자, 약속음을 발행했다면 착수라 그랬죠? 배임죄 착수가 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유통이 되었다면 뭐다?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배임죄 기수. 안 된다. 틀렸습니다. 2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경찰 1차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인색이니까 동산이잖아요. 중도금 수령해서 딴 사람에게 팔아줬겠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에어컨 동산이잖아요. 자, 역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하였는데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를 계속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변제기 전에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다시 양도담보 제공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 3번. 동산이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처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배임죄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 했잖아요. 이중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 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이 사람은 채무자는 뭐다? 대외적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4번 가죠. 자, 이중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뒤에 대한 채권자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몇 번에서 설명드렸어요? 25번. 25번에 3번. 3번에서 설명드렸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찰 2차 문제입니다. 답은 3번하고 4번입니다. 복수 정답이 된 이유는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엄할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했을 때 횡령죄가 되는가? 되죠. 그래서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즉 약속 의무를 교부받은 자라는 말은 점유, 위탁관계가 있는 거죠. 위탁관계. 할인을 목적으로 할인을 위해서 약속금을 받은 자는 위탁관계를 설정했고 따라서 보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지멋대로 자기 채무 변제 충당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질권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질권 설정자가 동의 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질권자에게는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도 횡령죄 할 때 풀었습니다. 자, 지입회사에서 차량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차주가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위임받은 사람이 또다시 처분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횡령죄가 됩니다. 둘 다 횡령입니다. 자, 금전채권 있죠? 금전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자기 사무다. 그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X. 두 개가 틀린 거예요. 판례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번. 자, 배임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답은 4번입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 자, 먼저 1번. 개주가 개불입금을 성실하게 받아왔죠.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시켰기 때문에 개원들에게 손을 끼친 겁니다. 배임죄가 됩니다. 자, 임무이배하여 손해를 끼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 경영자 이사는 배임죄가 됩니다. 서면이라 그랬죠? 서면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서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됩니다. 자, 다방 임차했습니다. 임차했는데 임대차 종료할 때는 원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대 명의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환을 거부하죠. 그러면 배임죄가 됩니다. 자, 29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니은,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도 풀었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면 그 제한된 용도들을 써야 되는데 그 위의 목적을 썼기 때문에 배임죄,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 결과적으로 뭐 도움이 됐네 안 된다는 필요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풀었죠?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된다라고 판례가 변경됐다 했습니다. 배임죄든 횡령죄든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따집니다. 그리고 구체적 위헌 범위라고 말씀드렸고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임의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안 돼요. 횡령 배임이 전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양도담보 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둘 다 안 된다. 일단 모두 징수했다면 개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인데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